안녕하세요. 꼼지락 제이입니다. 오늘은 클레오파트라 백 조금 더 큰 사이즈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숄더백으로 완성을 해봤습니다. 샘플로 두 가지 컬러로 완성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한 가지 가방으로 두 가지 스타일로 연출을 하실 수 있거든요. 안쪽에는 지퍼를 넣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연결을 해왔습니다. 지퍼는 우리가 추가 구매해 주셔야 해요. 보시면 저는 이렇게 입구 부분을 살짝 눌러서 토드백으로 활용할 건데요. 어깨끈이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가방 참처럼 이렇게 포인트가 됩니다. 토드백은 굉장히 모양이 단단하고 잘 잡혀 있고요. 사이즈도 조금 커졌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사이즈의 토드백 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사용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숄더백을 원하실 때는 그대로 오링을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오링을 빼서 요 굵은 체인을 이용해서 어깨끈으로 활용해 주시면 숄더백이 돼요. 굉장히 예쁘고 또 특이한 디자인으로 완성을 했어요. 또 안쪽에는 지퍼를 연결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도 깔끔하고요. 안쪽에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숄더백으로 활용하는 게 훨씬 예쁘더라고요. 굵은 체인 하나 달아줬더니 또 느낌이 다른 클레오파트라 백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예쁜 클레오파트라 숄더백 같이 한번 뜨게 해볼게요. 클레오파트라 백이랑 뜨는 부분은 다 동일하거든요. 이번 영상은 아주 약간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도 천천히 꼼꼼히 따라오시면 예쁜 가방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전 클레오파트라 백 영상 참고해 주세요. 클레오파트라 숄더백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트위드실 4볼 활용을 해볼 거고요. 오링은 큰 사이즈로 2개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우리 체인끈, 조금 굵은 체인 패키지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완성도 높게 마무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20cm 지퍼 추가 구매해 주시면 돼요. 선택 상품입니다. 우리 지퍼를 연결할 때 고정해 놓을 수 있는 집게들이랑 가정용 칠바늘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돗바늘, 가위, 그리고 모사용 고바늘, 파로바늘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돼요. 저는 오늘 트위드실 역시 5017번 연보라 컬러를 이용해서 완성해 볼 건데요. 클레오파트라 백이랑 또 느낌이 비슷한데 숄더백으로 조금 더 큰 사이즈 또 약간의 포인트를 또 주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안쪽에 심지실을 먼저 찾아서 시작해 주시면 돼요. 처음 시작할 때는 약간의 여유실을 남겨주고 시작을 해주세요. 한 50에서 70cm 정도 여유실을 남겨두고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간에 왼손에 실을 잡아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파로바늘을 이용해서 이중 사슬뜨기를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중 사슬뜨기 그대로 21코를 한번 완성해 볼게요. 먼저 매듭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매듭은 조그맣게 만들어주세요. 자, 그대로 바늘에 약간의 느슨함이 있도록 걸어놓고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해줄게요. 아래쪽에 있는 꼬리실은 바늘 앞에서 뒤로 한 바퀴 감아주시고요. 꼬리실하고 매듭 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지금 바늘에 걸려있는 두 가닥의 실이 최대한 길이가 비슷해지도록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실 걸어서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중 사슬뜨기를 계속 반복해서 21코 해올 거예요. 자, 그대로 바늘 약간의 길이감 있게 잡아놓고 아래쪽에 있는 꼬리실 앞에서 뒤로 한번 감아주시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우리 사슬 부분이랑 꼬리실이랑 같이 잡아서 두 가닥의 실이 길이가 비슷해졌을 때 사슬뜨기 하듯이 실 걸어 통과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21개의 이중 사슬뜨기를 반복해 올게요. 클레오파트라 토드백보다 조금 더 길게 21개의 이중 사슬뜨기를 해왔어요. 자, 동일하게 가방 바닥에 첫 번째 단은 한길긴뜨기로 떠줄게요. 사슬뜨기 3코를 연달아 떠주도록 할게요. 이 아이는 한길긴뜨기 1코라고 제가 세도록 할 거예요. 보시면 세 번째 코까지는 사슬 모양이고 네 번째 코는 두꺼워져 있죠? 여기 있는 이 코가 우리 21번째 코거든요. 21번째 코에는 그대로 바늘에 실 감아서 앞에서 뒤로 찔러 넣는다고 생각을 하고 옆에 쪽에 사슬에 바늘이 다 들어가도록 찔러주세요. 이렇게 꼬리실은 바늘 위쪽으로 얹어서 숨기면서 그대로 21번째 이 사슬 부분에 한길긴뜨기 2코를 떠주도록 할게요.
한길긴뜨기는 약간의 느슨함을 갖고 떠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살짝 길이감 빼서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지금 총 한길긴뜨기가 한 코, 두 코, 세 코, 3개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우리 마커를 걸어 놓을 건데요. 우리 기둥사슬이 아니고 두 번째 한길긴뜨기 했던 코, 요 가운데 코에다 마커를 걸어 둘게요. 여기가 빼뜨기를 하는 부분이라고 표시를 해 놓을 겁니다. 자, 그대로 내려가면서 한 코에 하나씩 총 19개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그 다음 코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사슬을 통과시켜주고 꼬리실을 바늘 위쪽에 얹어서 그대로 한길긴뜨기를 하나, 또 같은 방법으로 19개를 반복을 해올게요. 열아홉 개의 한길긴뜨기를 쭉 떠주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 한 코가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한 코에는 한길긴뜨기 5개 코늘림을 해줄게요. 자, 조금 빡빡할 수 있는데 마지막 코에 이렇게 앞에서 뒤로 넣어서 같은 공간에 5번의 한길긴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역시나 꼬리실은 바늘 안쪽으로 넣어서 안에 숨기면서 떠주세요. 그대로 한길긴뜨기 동일한 공간에 계속 5번 떠주시면 돼요. 코너 부분에 가장 마지막 사슬은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넷, 5코를 해왔습니다. 자, 이제 또 되돌아오면서 맞은편에 한 코 한 코 19개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맞은편에 있는 한길긴뜨기 요 아래쪽 공간 보시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려보면 사슬처럼 보이는 이 공간에 바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대로 바늘을 찔러 넣어주시면 되고요. 꼬리실도 안쪽에 숨기면서 떠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한길긴뜨기랑 대칭이 되도록 총 19개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늘 넣는 공간이 이렇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총 19개 한길긴뜨기를 또 반복해 올게요. 쭉 한길긴뜨기 19코를 또 맞은편에 떠오시면요. 가장 마지막 코, 우리가 첫 번째 한길긴뜨기 3코 했던 가장 마지막 요 코에다가는 동일한 공간에 바늘을 또 넣어주는 거예요. 그대로 실 걸어서 한길긴뜨기 2개의 코늘림을 떠주세요. 이렇게 첫 번째랑 마지막 코에는 한길긴뜨기가 총 5개가 들어가도록 떠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가장 마지막 공간에 마지막 2개, 첫 번째 떴던 3코까지 총 이렇게 5개가 들어가요. 자, 빼뜨기 하는 부분은 단마다 다르니까 참고해 주세요. 바늘에서 실을 약간 빼놓을게요. 그리고 우리가 마커 걸어놨던 코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찔러주세요. 자, 저는 마커는 빼놓도록 할게요. 이 공간에 그대로 한길긴뜨기 했던 공간입니다.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찔러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고리를 바늘에 다시 걸어서 뒤쪽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당겨서 통과시켜 줄게요. 이렇게 봤을 때 이 사슬 길이가 동일해지도록 길이를 살짝 당겨 주시면 됩니다. 이 뒤에 요거 이렇게 남아있는 거는 무시하셔도 돼요. 자, 그대로 바늘에서 실을 한 번 더 뺄게요. 왼손으로 아랫부분을 고정해 놓은 상태로 이렇게 끌려 들어간 실 아래쪽으로 바늘을 다시 한번 통과. 그리고 고리를 바늘에 다시 한번 또 넣어줄게요. 이렇게 바늘의 뒤쪽에 실까지 걸리도록. 그리고 다시 한번 실 끌고 나와서 이렇게 빼뜨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은 전체 짧은뜨기를 떠줄 건데요. 코너 부분에는 우리가 총 5코가 있는 부분은 10개의 코로 만들어 줄 거예요. 두 번째 단 시작은 그대로 끌려 나온 실에 사슬뜨기를 한 코 해주세요. 이 아이는 짧은뜨기 하나라고 세줄 거예요. 자, 방금 이 공간, 같은 공간에 한 번 더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한 코 더 떠줄게요.
이렇게 코너 부분에는 우리가 짧은뜨기 2코씩을 5개 넣어서 총 10개의 코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사슬까지 포함해서 하나, 둘 이렇게 2개의 짧은뜨기를 해왔어요. 두 번째 짧은뜨기에 마커를 걸어 둘게요. 여기가 빼뜨기 하는 공간입니다. 자, 그럼 그 옆에 사슬 보이시죠? 이 2코는 우리가 짧은뜨기 2개 늘림을 해올게요. 같은 공간에 짧은뜨기 2코 떠주시면 돼요. 자, 한 번 더. 그 옆에 코도 짧은뜨기 2코 이렇게 총 6코가 되게 떠주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끝에 부분 2코는 우리가 되돌아왔을 때 여기 4개의 코가 되도록 떠주시면 돼요. 자, 이제 또 일자로 쭉 19개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떠올게요. 이렇게 19개의 짧은뜨기를 또 쭉 둘러주시면 돼요. 그럼 또 코너에 5개 코가 보이시죠? 1, 2, 3, 4, 5 동그랗게 됐던 부분에는 코늘림 한 공간에 짧은뜨기 2코씩 5번을 반복해서 총 10코가 되도록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10개가 되도록 동그랗게 짧은뜨기를 떠왔습니다. 자, 다시 또 되돌아가면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19개를 떠올게요. 쭉 19개의 짧은뜨기를 또 떠왔으면 마지막 2코에는 코늘림. 우리가 같은 공간에 짧은뜨기 2코씩을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는 거의 우리 클레오파트라 백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숄더백이기 때문에 바닥을 한 단 더 넓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빼뜨기는 바늘에서 실을 빼놓고 마커 걸어놨던 공간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찔러주세요. 자, 그리고 그대로 고리를 바늘에 다시 걸어서 우리가 뒤쪽으로 실을 통과시켜 줄게요. 이렇게 뒤쪽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슬 길이만큼 이 코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돼요. 그대로 실이 빠지지 않도록 왼손에 한번 고정을 해주시고요. 바늘을 빼서 끌려 나왔던 부분 아래쪽으로 바늘을 넣어주고 지금 고리도 같이 바늘에 걸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실 걸어서 통과. 그대로 세 번째 단 시작은 사슬뜨기 하나. 이렇게 두 번째 단 마무리 해주시면서 세 번째 단도 이어서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단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코늘림 하는 부분에만 짧은뜨기를 2개 하나, 2개 하나 5번 해서 총 15코가 되게 해주시면 돼요. 자, 기둥사슬 하나, 요건 짧은뜨기 한 코라고 세줄게요. 같은 공간에 바늘 넣어서 그대로 짧은뜨기를 한 번 더 떠주세요. 이렇게 첫 번째 코에는 기둥코까지 짧은뜨기 2개가 되어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단 시작했던 부분에는 마커를 챙겨 놓을게요. 자, 이렇게 2코를 떠주셨으면 바로 옆에 있는 코는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2코가 3코가 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럼 2번 더 반복을 할게요. 짧은뜨기 코늘림 한번 해주시고요. 또 옆에 코는 짧은뜨기 하나. 다시 한번 또 짧은뜨기 2개 코늘림 해주시고요. 또 옆에 코는 짧은뜨기 하나. 여기까지가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지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또 일자로 19개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돼요. 19개 짧은뜨기를 또 일자로 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동그란 부분은 10개의 코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2코, 1코 반복해 주시면 돼요. 총 15코가 되도록 떠줄게요. 자, 첫 번째 공간은 짧은뜨기 2코, 옆에 코는 1코. 이렇게 3코가 되는 걸 총 5번 반복해 오시면 돼요. 짧은뜨기 2개 코늘림, 옆에 코는 짧은뜨기 1코. '쭉 둘러서 15코가 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코늘림 하는 부분은 따로 마커를 표시하지 않았어요. 코수가 많지가 않아서 19코, 또 15코 따라가면서 총 19개 짧은뜨기를 또 맞은편에 떠주시면 돼요.
19개 코를 떠왔습니다. 저는 숫자를 쭉 세면서 떠왔더니 하나, 둘, 셋, 네 코가 남아 있어요. 마찬가지로 네 코에도 코늘림 한번 떠주시고요. 또 옆에 코는 짧은뜨기 하나, 마지막으로 코늘림, 짧은뜨기 두 코, 그리고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하나.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가방 바닥이 됩니다. 가방 바닥 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세 번째 단까지 가방 완성해 주시면 이렇게 가로 길이는 24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전체 너비 부분은 8cm, 8cm 조금 넘긴 하는데 8cm 정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옆면 부분으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방 바닥 부분부터 니트 스티치를 떠주면 우리가 실 소요량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방 바닥은 제가 약간 힘을 좀 빼서 한길긴뜨기랑 짧은뜨기로 둘러주었습니다. 자, 빼뜨기 해줄게요. 이번에 빼뜨기 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실 바늘에서 빼주시고요. 우리 마커 걸어놨던 공간에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찔러줄게요. 자, 그리고 그대로 고리에 걸어서 실을 뒤쪽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옆면 부분 쳤다는 카멜 스티치를 해줄 거기 때문에 우리 빼뜨기 하는 부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당겨놓고 보시면 이렇게 끌려 들어간 실이 자세히 보시면 두 가닥이에요. 이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에만 바늘을 넣어서 해주도록 할게요. 바늘에서 실을 빼놓고 이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에만 바늘을 이렇게 찔러주세요. 그리고 이 한 가닥에만 바늘을 넣으려고 이렇게 넣고 보면 바로 뒤쪽에 아래쪽에 가로선이 또 하나가 있거든요. 이 가로선에도 바늘을 찔러서 넣어줄 거예요. 실 갈라지지 않도록 다 챙겨주세요. 이렇게 뒤쪽에 이 가로선 아래쪽에 있는 가로선에도 바늘을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다시 고리를 바늘에 걸어주시면 이렇게 세 가닥이 걸리게 됩니다. 그대로 실 걸어서 통과.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아까랑 좀 다르게 앞에 가로선 하나가 생기게 돼요. 옆면 첫 번째 단은 한 코에 하나씩 쭉 짧은뜨기를 떠올 건데요. 카멜 스티치로 떠주시면 돼요. 자, 가장 첫 번째는 그대로 사슬뜨기 하나, 이 아이는 짧은뜨기 한 코라고 세주시면 돼요. 자, 옆에 있는 코는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사슬, 이랑뜨기 하듯이 한 가닥에 바늘을 찔러주세요. 그리고 편물을 뒤집어 보면 바늘 아래쪽으로 가로선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가로선까지 이렇게 찔러서 바늘을 넣어주세요. 뒤쪽에 가로선까지 바늘을 넣어서 그대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카멜 스티치를 해주게 되면 우리가 바닥과 옆면 부분에 가로선으로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생기게 돼요. 자, 두 번째, 방금 했던 짧은뜨기에 마커를 걸어둘게요. 여기가 빼뜨기 하는 코입니다. 이렇게 짧은뜨기 두 코 중에 두 번째에다 표시해 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랑뜨기 하듯이 한 가닥이랑 뒤에 부분의 한 가닥까지 같이 잡고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쭉 둘러주시면 돼요. 짧은뜨기를 또 너무 빡빡하게 뜨게 되면 윗단 뜰 때 힘들기 때문에 약간의 길이감 있는 짧은뜨기로 해주세요. 이렇게 당겼을 때 왼쪽에 끌려 나오는 실의 길이가 조금 더 길게 놓고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너무 빡빡하게 뜨려고 하지 마시고 약간의 느슨함으로 떠주시는 게 좋아요. 일정한 손땀으로 한 바퀴 쭉 둘러올게요. 가장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짧은뜨기를 둘러줬어요. 가방 바닥은 약간 힘이 없지만 옆면 부분에 단을 올라올수록 두꺼워서 옆면 부분이 굉장히 단단해질 거기 때문에 바닥 부분에 조금 힘이 없어 보여도 우리가 윗단 뜨면서 가방 모양까지 옆면까지 탄탄하게 완성이 될 거예요. 자, 꼬리실은 여기서 잘라줄게요. 자, 이제 빼뜨기를 진행을 해줄게요. 두 번째 단부터는 계속 우리가 한 20cm 정도가 되도록 옆면을 떠올 건데요. 니트 스티치로 반복을 해줄 거예요. 자, 빼뜨기 하는 부분도 확인해 주세요. 바늘에서 실을 빼놓고 역시나 마커 걸려있던 공간에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찔러줄게요. 그리고 고리를 바늘에 걸어서 실을 뒤쪽으로 통과시켜 주세요. 자, 니트 스티치 빼뜨기 하는 부분은 굉장히 다양한데 저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걸린 상태에서 바늘 바로 밑에 있는 사슬 보이시죠?
요 사슬보다 살짝 왼쪽으로 아래쪽에 짧은뜨기 다리가 있어요. 저는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바늘 짧은뜨기 다리 사이 V자 요 사이로 약간 가운데 아래쪽을 찌른다는 생각으로 바늘을 찔러주세요. 그럼 뒤쪽에서 짧은뜨기 다리 요렇게 가로선 하나랑 세로선 두 가닥 사이로 바늘이 나오게 됩니다. 요 사이로 계속 통과해서 짧은뜨기를 진행할 거예요. 자, 그대로 실 걸어서 통과. 그럼 이렇게 두 가닥이 걸리는데요. 여기 아래쪽을 왼손으로 고정을 해놓고 바늘에서 실을 빼준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바늘을 걸어줄게요. 사슬의 모양이 예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고 실 걸어서 통과. 요게 두 번째 단의 첫 시작이 됩니다. 자, 약간 요 길이감을 이제 맞춰가면서 전체 니트 스티치를 한 코에 하나씩 해주시면 돼요. 옆에 있는 짧은뜨기 다리 V자 요 사이 가운데 살짝 아래쪽으로 바늘을 찔러 놓는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뒷면에서도 가로선과 세로선 두 개 사이로 짧은뜨기 가장 가운데로 바늘이 나오도록 다시 한번 실 걸어서 살짝 길이감 빼주고 두 가닥 통과. 이렇게 니트 스티치를 쭉 또 한 바퀴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코에다 마커 걸어 놓을게요. 또 그 다음 코도 마찬가지로 니트 스티치를 이렇게 연결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자, 니트 스티치 뜰 때는 너무 힘줘서 뜨게 되면 그 윗단 뜰 때 힘들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느슨함을 갖고 떠주세요. 짧은뜨기 다리 가운데 아래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뒷면 부분 확인해주고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조금 뜨다 보면 니트 스티치 바늘이 딱 들어가는 위치가 이렇게 감이 옵니다. 요 위치를 딱 맞춰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쭉쭉 둘러오시면 돼요. 자, 전체 두 번째 단도 마찬가지로 니트 스티치 68코를 반복을 해오도록 할게요. 쭉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돼요. 가장 마지막 코는 조금 도톰해져 있거든요. 가장 마지막 코가 제일 힘들어요. 가장 마지막 V자 다리 아래쪽으로 넣어주시면 이렇게 짧은뜨기 가로선, 세로선. 여기가 조금 빡빡합니다. 가장 마지막 코 뜰 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또 한 바퀴 쭉 둘러서 니트 스티치를 완성을 해왔어요. 자, 빼뜨기 하는 부분도 동일해요. 실 빼고 뒤에서 앞으로 통과. 그대로 바늘에 실 걸어서 실을 뒤쪽으로 당겨주시면 돼요. 자, 살짝 당겨서 길이를 맞춰주고 바늘에 걸려있는 실 바로 앞에 사슬, 요거보다 살짝 왼쪽에 있는 다리 사이로 그대로 바늘을 그대로 넣어서 이렇게 짧은뜨기 다리 사이로 나오도록 다시 실 걸어서 빼주시면 돼요. 이 두 가닥은 아래쪽을 한번 잡아서 반대 방향으로 바늘을 찔러 줄게요. 그리고 실 걸어서 통과시켜서 사슬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번째 단의 첫 시작이 완성이 돼요. 자, 그럼 또 옆에 있는 코 마찬가지로 또 바늘에 이렇게 짧은뜨기 다리 사이로 바늘 넣어서 니트 스티치를 계속 완성해 주시면 돼요. 항상 빼뜨기 하는 부분은 두 번째 코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짧은뜨기 한 부분에 계속 마커를 걸어두고 있어요. 자, 이제 이 아이를 반복해서 니트 스티치를 옆면 부분 높이 20cm가 되게 떠올 건데요. 이렇게 가로선 보이는 부분 위에가 이제 우리 옆면 부분이에요. 한 단, 두 단, 이렇게 V자 모양에 세주시면 몇 단인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쭉 반복해서 20cm가 될 때까지 저는 쭉 반복을 한번 해볼게요. 실 숨기는 방법은 우리 안쪽에 이렇게 잡아주면서 뜨도록 할게요. 지금 뜨고 있는 실 이렇게 끌고 나오는 것까지만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리고 실이 풀리지 않도록 오른손으로 한번 체크를 해주고 두 번째 볼, 새로운 실을 가지고 올게요. 자, 새로운 실도 약간의 꼬리실만 놔두고 편물을 이렇게 손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 걸어서 이렇게 통과. 자, 그러면 뒤쪽에 꼬리실이 두 줄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뒤쪽 편물에 붙여서 숨기면서 안쪽에 감싸면서 떠주세요. 그럼 역시 다음 코 뜰 때도 우리 니트 스티치 하는 공간에 넣고 이렇게 꼬리실은 바늘 위쪽으로 올라오도록,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 니트 스티치를 연달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쭉 반복해서 20cm가 되도록 떠왔거든요. 총 26단을 떠왔습니다. 단수 세실 때는 이렇게 가로선 위쪽에 있는 V자를 쭉 세주시면 돼요. 총 26단을 떴고요. 살짝 센티미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전체 가방의 높이는 이렇게 줄자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면 딱 우리 20cm 정도 길이가 됩니다. 전체 높이는 가방 바닥부터 20cm 정도 완성을 해왔어요. 자, 이렇게 지금 제가 거의 다 마무리 해놓고 세 번째 볼까지 다 활용을 했거든요. 이렇게 가방 몸체를 다 완성을 하는데 세 볼 활용을 했어요. 자, 지금 가장 마지막 코 짧은뜨기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가장 마지막 단에는 빼뜨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바늘에서 실을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그리고 위쪽에 사슬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단 시작했던 부분, 매번 마커 표시했던 공간에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어서 뒤로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실이 끌려 나오는 공간으로 우리 바늘을 다시 넣어 줄게요. 한 가닥 말고 이렇게 뒤쪽에서 두세 가닥 쪽으로 이렇게 뒤에서 바늘을 찔러 줄 건데요. 보시면 실이 끌려 나오던 이 공간으로 바늘을 넣어서 뒤쪽으로 통과시켜 줄게요. 이렇게 앞쪽 모양에서 사슬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크기가 일정하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안쪽에서 실을 몇 번 더 숨겨서 잘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안쪽에 숨겨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옆면이 단단하기 때문에 모양이 굉장히 잘 잡혀요. 가방 바닥은 딱 3단 이렇게 완성을 해왔는데요. 옆면 모양이 단단하게 서 있게 되죠. 자, 이제 여기에 우리가 손잡이 넣는 부분을 표시를 해놓고 지퍼를 연결하고 그 다음 손잡이를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가방을 딱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한쪽에 손잡이 되는 부분은 14코, 반대쪽도 14코 잡아줄 겁니다. 14코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딱 접어보시면 위에 사슬의 개수 7개를 세지 않고 저는 딱 접었을 때 눈에 보이는 V자 짧은뜨기 다리 이 모양을 우리가 7개 앞뒤로 세줄 거예요. 자, 모양을 잘 잡아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이쪽에서부터 가장 끝에 딱 반씩 나눠지기 때문에 V자 사슬 7개를 먼저 셀게요. 1, 2, 3, 4, 5, 6, 7 이 7번째 부분에 마커를 걸어 둘게요. 이렇게 7번째가 되는 부분에 짧은뜨기 다리 사이로 바늘을 넣어 놓을게요. 뒤집어서 반대쪽도 확인해 줄게요. 반대쪽도 이렇게 끝에서 보이는 V자 1, 2, 3, 4, 5, 6, 7 7번째 부분에 역시 마커를 표시를 해두도록 할게요. 이 끝에 마커 걸어놨던 공간은 총 14코가 되는데 이렇게 동글동글 원통형으로 손잡이를 떠주도록 할게요. 자, 또 이렇게 반대쪽도 양쪽에 14개의 코가 되도록 마커를 챙겨주도록 할게요. 저는 완성도가 좀 높게 마무리하고 싶어서 지퍼를 연결을 해 놓을 건데요. 지퍼 생략하고 바로 이렇게 어깨끈으로 연결해 주셔도 돼요. 보시면 지금 제가 마커 걸어놨던 공간 길이를 재면 대략 19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마무리하고 싶어서 20cm 지퍼를 활용해서 여기다가 우리 바느질로 연결해주고 나서 이렇게 손잡이를 떠줄 겁니다. 여기 그대로 입구 부분 이렇게 살짝 눌러서 활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바로 어깨끈으로 연결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위치를 잡아서 집게로 고정을 해놓고 손바느질로 하나씩 연결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지퍼가 들어가는 부분을 집게로 고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우리가 바느질을 이용해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바느질 연결한 부분은 제가 이미 만들어 왔거든요. 살짝 보여드릴게요. 그린 컬러로 지금 완성하고 있는데 똑같이 세 볼을 활용하고 지금 지퍼로 연결을 해왔습니다. 지퍼는 자세히 보시면 제가 클레오파트라 설명할 때도 간단히 드렸는데요. 이 골드로 보이는 지퍼 부분의 0.5cm 아랫부분을 이렇게 바느질로 연결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반대쪽은 자세히 보시면 중간중간 이 가운데 부분이랑 아랫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연결을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위쪽 부분에 좀 단단하게 고정이 될 수 있도록 양쪽을 다 맞춰서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기 편하게 이렇게 지퍼가 들어가 있는 깔끔한 스타일의 숄더백으로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는 그린 컬러를 이용해서 그대로 손잡이를 떠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볼을 이용해서 다시 이제 또 끈을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양쪽의 길이를 좀 다르게 한번 어깨끈을 원통형으로 니트 스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꼬리실은 약간 여유 두고 잡아주세요. 그래야지 연결해서 뜰 때 편하더라고요. 보시면 제가 마커 걸어놨던 공간을 보면 우리가 V자 사슬 있는 가운데에다 마커 걸어놨거든요. 이렇게 14개를 동글동글하게 올라갈 건데요. 한쪽은 제가 한 17cm 정도 떠올 거고요. 반대쪽은 5cm 정도 떠올 겁니다. 자, 아까 마커 걸어놨던 요 코부터 바늘을 넣어줄게요. 보시면 바느질은 딱 그 위쪽까지 해왔거든요. 단단하게 연결되기 위해서 위쪽까지 해왔어요. 이 아이는 살짝 닫아놓고 뜨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넣어준 상태에서 여유실은 충분히 주고 이제 니트 스티치를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대로 끌고 나와서 이렇게 사슬뜨기 하나, 이렇게 끌고 나와서 사슬뜨기 한 코 해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하나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꼬리실은 안쪽에 숨기면서 또 너무 빡빡하게 뜨게 되면 힘들기 때문에 약간 느슨한 짧은뜨기를 뜬다 생각하고 14개 코를 마커 걸려있는 곳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지금 13개의 코를 떠왔고요. 마지막으로 마커 걸어놨던 한 코가 남아있어요. 이제 마지막 14번째 코까지 니트 스티치를 떠주도록 할게요. 여기 지퍼 앞쪽으로 바늘 나오도록 해주시면 돼요. 바느질은 조금 더 연결해서 해줬거든요. 이렇게 살살 잡아당겨서 이렇게 14개의 코를 동그랗게 떠주었습니다. 그럼 다시 되돌아가서 우리 첫 번째 했던 코에 연결해 줄 건데요. 이때 꼬리실을 약간 충분히 남겨놨기 때문에 꼬리실을 당겨서 원통형으로 살짝 잡아주고 또 안에 숨기면서 연결해서 떠주시면 돼요. 첫 번째 코는 동그랗게 사슬 모양만 남아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사슬 동그란 가운데로 바늘을 넣어서 그리고 또 우리 니트 스티치 하는 방법 그대로를 떠주시면 돼요. 우리가 손잡이 뜰 때는 빼뜨기를 하면서 뜨게 되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손잡이 부분은 제가 빼뜨기 없이 계속 동글동글 원통형으로 니트 스티치를 떠올 거고요. 몇 단을 뜨는지 우리가 단수를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저는 안쪽에서 여기서부터 길이를 쟀을 때 총 17cm가 되도록 떠올 겁니다. 지금 가방이 커서 보여드리기가 이렇게 지금 옆면을 약간 도톰하게 어깨끈 부분 이렇게 도톰하게 떠오고 있습니다. 총 14코로 뜨고 있고요. 제가 한 17cm 정도 뜨려고 하는데 숄더끈을 연결하면 이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15cm 정도 떠볼 거예요. 이 안쪽에 우리가 지퍼단 부분 위에서부터 길이를 이렇게 재주면 15cm 정도 떴고요. 뒤쪽 부분은 살짝 길어서 16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항상 끝날 때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완성했던 부분을 살짝 눌러서 납작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요. 이 오른쪽 끝에서 끝나도록 해주세요. 오른쪽 끝에서 이렇게 되도록 해주셔야지 우리가 모양 연결했을 때 좀 깔끔하고 예쁘게 나옵니다. 이렇게 살짝 눌러서 납작한 동그란 느낌으로다가 손잡이를 활용해 주시면 돼요. 그럼 좀 단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우리가 원통형으로 떴기 때문에 지금 단에 마무리가 없기 때문에 단 차이가 끝에 부분에 나게 돼요. 항상 오른쪽 끝쪽에서 단 차이가 나도록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돗바늘로 오링을 연결할 정도로 실을 약간 여유를 두고 잘라줄게요. 이제 잘라온 실은 이 고리 사이로 실을 통과해서 꾹 당겨서 매듭을 조그맣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당겨서 매듭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코수가 14코가 되는데요. 양쪽 끝에 한 코씩이 이렇게 있고 나머지 이렇게 대칭이 되도록 6코가 되도록 잡아주시면 돼요. 옆에 있는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코가 되도록 이렇게 잡아주세요. 양쪽 끝에 세워진 코 2개가 이렇게
마무리 한 코까지 되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돗바늘을 이용해서 오링을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픈형 오링은 이렇게 열리는 부분이 위쪽으로 가도록 놓고 요거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사슬 하나랑 뒤쪽에 있는 사슬 하나, 이렇게 6코를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오링에 예쁘게 연결이 되도록 한 코 한 코 바느질로 연결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는 한 공간에 2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오링에 이렇게 실이 나란히 걸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손잡이 부분, 끝에 부분에 오링이 차례대로 연결이 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쭉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 실은 안쪽에 숨겨주시면 돼요. 매듭을 지어주셔도 되고요. 이 공간이 안에가 텅 비어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공간 사이사이로 바늘을 빼두도록 할게요. 이렇게 빼서 몇 번 더 숨겨주시기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불안하신 분들은 이런 데서 매듭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V자 사슬 중에 한 가닥에만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끌고 나와 주세요. 그럼 고리가 동그랗게 생기니까 이 고리 사이로 한 번 더 바늘을 통과해서 이 중간에 매듭이 한번 지어지도록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고 또 안쪽에 숨겨 주시고 이렇게 몇 번 해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연결하실 수 있어요. 매듭이 들어가서 안쪽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바짝 잘라주시면 돼요. 가방이 이렇게 지퍼까지 연결해서 이렇게 가방 모양이 완성이 되고요. 한쪽 부분의 손잡이는 15cm 정도 떠왔습니다. 이렇게 도톰하고 두껍게 완성을 해왔어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저는 5cm에서 6cm 정도로 또 반대쪽도 동일하게 어깨끈을 떠오도록 할게요. 반대쪽도 지금 쭉 뜨고 있는데요. 한번 뜬 데까지 길이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지퍼 아랫부분부터 길이를 재면 딱 5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우리가 약간 높이가 있어서 6cm가 조금 안 되는 높이가 됩니다. 또 항상 끝날 때는 우리 손잡이를 이렇게 접었을 때 양쪽 중에 이렇게 오른쪽에서 끝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실을 잘라서 오링을 또 연결을 해오도록 할게요. 가방 바닥부터 옆면 그리고 어깨끈도 이렇게 양쪽 동일하게 떠왔습니다. 저는 한쪽은 15cm 정도 그리고 한쪽은 5cm 정도 이렇게 도톰하게 떠왔습니다. 만약에 토드백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우리 지퍼 있는 부분을 살짝 눌러서 모양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오링을 이렇게 연결해서 굉장히 탄탄한 모양의 토드백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여기에 굵은 체인을 연결해서 숄더백으로 활용을 해볼 거예요. 이 굵은 체인은 패키지에 같이 넣어 드릴 건데요. 이 굵은 체인은 49cm, 약 50cm 정도 되는 길이입니다. 이렇게 굵은 체인 양쪽 끝을 오링에다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굵은 체인을 위 오링에다 연결을 해주면 숄더백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숄더백처럼 이렇게 어깨에 메고 다니는 게 조금 더 예쁘긴 한 것 같아요. 여기 전체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방 바닥은 제가 영상 앞부분에 사이즈 설명드렸으니까 자, 전체 너비 한번 가방을 살짝 눌러놓고 전체 너비 길이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대략 3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방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라인 있는 부분에서부터 우리 지퍼 부분까지 높이는 20cm 정도 되고요. 또 이렇게 굵은 체인이 들어있는 가장 높은 부분과 가방 바닥 부분까지 길이를 한 번에 쭉 길이를 재보면 대략 전체 높이는 52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숄더백으로 활용하시다가 다시 토드백으로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오링을 연결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숄더 끈이 그냥 가방 참처럼 활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한 가지 가방에 두 가지 스타일로 연출이 가능하거든요. 원하시는 대로 숄더백 또는 토드백으로 활용하시기 좋은
귀여운 가방입니다. 오늘 같이 뜨개 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꼼지락 제이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려요. 남겨주시는 댓글은 또 저에게 행복이 된답니다. 2023년에도 이렇게 예쁜 가방들, 또 색다른 가방들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